자,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인데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풀고 가시죠. 자, 정용진 회장이요. 땡땡을 통해서 요즘 인맥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정용진 회장뿐만이 아니라 요즘 기업 회장들에게는 인맥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맥 경영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정 회장은 뭘 통해서 인맥을 관리할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이른바 부호들이요. 잇따라서 우리나라를 연이어서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두들 기억하시죠? 아직까지도 그 깐부 회동 그때 화제가 됐던 젠슨왕에 이어서 자, 어제 인도 최고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그 기업의 회장과 아들 누굽니까? 우리나라로 온 사람. 안바니, 무케시 안바니라고 하시는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의 이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요. 아시아 최대 부호.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인 거예요. 아, 그래요? 사실상 네. 이분이요. 이번에 장남 아카시 안바니 의장이랑 이제 방한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뭘 했냐면은 삼성 이재용 회장이랑 14시간 동안 삼성 풀코스 투어를 했습니다. 풀코스. 네, 완전 풀코스죠. 예. 14시간 동안 딱 붙어서 이제 삼성의 공장 그리고 또 이노베이션 뮤지엄, 기흥 화성에 있는 반도체 캠퍼스 이렇게 샅샅이 전부 다 보고 네. 심지어 같이 또 이렇게 저녁도 맛있는 거 드시고 오전 8시에 오셔서 오후 10시에 가셨다고 하니까 14시간 동안 그래요. 예, 모든 걸 다 보고 가신 모양입니다. 14시간 동안 삼성을 투어했군요. 자, 그러면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삼성 수뇌부 그리고 이재용 회장까지 나서서 특급 수행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도 진출의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이분이요 이제 57년 당시 영국령이던 예멘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네. 가문으로 보자면요 서인도 구자라트 출신 상인 집안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이 섬유 공장을 운영했던 자수성가형 재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삼성하고 좀 닮았습니다. 삼성도 제일모직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스탠퍼드대 MBA대 재학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야 들어와라라고 해서 81년도에 부친 호출받고 인도로 돌아가서 가족 기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이 기업을 성장시킨 게요. 90년에 정유 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석유화학, 정유 사업을 그룹의 성장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2000년 들어서는요. 이제는 통신이다. 네. 그래서 통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통신 사업자들 다 죽이고 본인이 인도 최대 통신사가 됐고요. 네. 지금 리테일, 미디어 계열사도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어서요. 유통, 콘텐츠 지형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자면요. 인도 최대의 수출 기업이고요. 민간 납세자 중 최대입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과 고용 수출, 설비 투자가 인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최대 부자입니다. 순자산이 한 170조. 170조? 네, 170조 정도 되고요. 그래요? 인도 경제제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인도 경제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국가 전략 산업의 키맨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의 키맨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불릴 정도로 뭐 알파의 오메가다라는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박중훈 대표님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챙길 정도면은 이번 이 안바니의 방안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거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계속 노리고 있는 시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신 장비 시장이에요. 현재 전 세계 통신 장비는 화웨이가 한 31% 정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에릭슨하고 노키아 계열인 그 나머지 에릭슨하고 노키아 쪽이 한 15%, 10%. 예. 그리고 중국의 GT가 11%인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10% 미만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 시절에 저 아까 말씀하신 지오라는 통신사에 네. 4세대 4G LTE 당시의 통신 장비를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턴키 방식으로. 그게 2012년도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곳이 바로 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G를 2022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네. 그때는 턴키 방식을 못 가져왔어요.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에릭슨이나 노키아 쪽에 같이 계약을 했는데 재밌게도 인도는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시장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한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바로 6G 통신 사업을 삼성전자와 턴키 방식으로 계약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계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통신 장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있고 거기다가 조금 더 더하면 네. 과거의 통신 장비는 하드웨어만 까는 정도의 통신 장비였는데 현재의 통신 장비는 AI의 소프트웨어까지 턴키 방식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을 따내면 삼성전자가 향후 먹거리로 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통신 장비 시장을 소위 말하는 인도와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못하냐의 중요한 교두보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방안에서 풀코스로 이렇게 접대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신 거 들으니까 뭐 교두보다 미래 먹거리다 어마어마한 삼성전자의 이제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이 이렇게 굵직한 사업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 두 가문이 좀 오랜 인연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인연은 다름 아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평창.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이 위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생전에 이 평창에서 올림픽을 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셨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 평창이 공개되는 날 막 눈물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평창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우연하게도 그 안바니 회장의 이제 와이프 되시는 니타 안바니 여사가 IOC 위원이 돼요. 근데 그 위원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게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안바니 부부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 당연하게도 이제 그 회장님 만나셨겠죠. 이건희 회장님 만나셨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인연이 이어지고요. 비공식적으로 교류를 계속 이어나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맺어진 선대의 인연이 이재용 회장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무케시 안바니가 세 자녀가 있는데요. 네. 세 자녀 결혼식 때마다 이재용 회장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 결혼식 전출한 사람은 아마 이재용 회장이 유일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신 장면이 뭐냐면 그 18년 12월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부회장이던 시절에 네. 인도 라자스탄주 공항 입궁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이제 회장의 딸 이샤의 결혼식 하객으로 초청받아서 이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바니 회장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했던 게 화제가 됐던 게 지금 아마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장남 아카시 안바니 결혼식 때였는데 이때 저 사진입니다. 아, 이거요? 예. 네, 인도식 터번을 두르고 있는 사진 그렇네요. 이게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24년에 막내 아들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참석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때인가요? 예, 이때입니다. 이때 옆에 있는 분은 이제 막내 아들은 아니고 거기 네. 이제 같이 하객으로 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 기념사진 찍은 건데 이렇게 보면 세 번 다 전출한 사람은 이재용 회장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 다. 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보자면요. 사실 이게 삼성이 인도 시장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네. 신사업 분야 대형 사업계를 선점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하는 건 물론이고요. 신사업 분야 기회 선점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산업 분야 협력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이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계획에 삼성이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서 통신 장비는 물론이고 AI, 반도체 칩까지 해서 일종의 패키지로 다 인도와 공급 계약을 맺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이 안바니 방안을 계기로 우리가 이제 안바니를 중심으로 이재용 회장 얘기를 해보고 있지만 굉장히 또 넓고 깊은 인맥 경영으로 또 널리 알려져 있으세요, 이재용 회장이.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안바니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인맥이라는 게요. 사실은 제가 그냥 안다고 해서 인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맥이라는 거는 내가 원할 때 그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진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야 진짜 인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황금 인맥 표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얼굴이 너무 많아요. 그렇네요. 네, 세계 유명한 사람들 얼굴 그냥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예. 그중에서요. 잘 모르는 약간 좀 애매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올라 칼레니우스라고 써 있는 이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실은 이 비이사 럭셔리 차죠.
럭셔리 차 B사의 CEO 되시는. 아. 예, 그래가지고 유럽 최고급 자동차 회사와 이 CEO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볼 수 있고 또 에르겐이라고 왼쪽 보시면은 네. 찰리 에르겐 써 있거든요. 이분은 미국 위성 통신 업계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또 누가 있죠? 네, 젠슨 황, 일론 머스크, 네. 여기 있네요. 레이진 잘 안 보여서 레이진이라고 있는데 저분이 샤오미 초대 회장님. 아. 네, 이거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인맥을 이제 쌓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사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회장이 뭐 이렇게 친분으로만 단순히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인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사업을 따기도 하고 또 막혀있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일화로 알려지고 있는 게 애플 CEO, 그러니까 팀 쿡과의 어떤 일화가 있나 보죠? 예, 사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와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애플 창업자죠 스티브 잡스 추도식에도 이제 이재용 회장이 참석을 했었고요. 근데 이때 아까 2011년 네. 11월에 잡스가 사망하고 나서 추도식에 참석했는데요. 그에 앞선 2011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요. 애플이 전 세계 14개국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이건희 회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서울 사초사옥에 출근하고 있는데 취재진들이 막 다가가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런 말 했거든요. 못이 튀어나오니 때리려는 원리다 라면서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잡스가 사망했을 때 아들 이재용 회장은 그 추도식에 개인 자격으로 네. 참석을 한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친분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2014년에 이게 어떤 컨퍼런스가 한번 열렸어요. 미국 아이오다주에서 거기서 팀 쿡과 이제 이재용 회장이 서로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회동 이후에 재미있게도 아마 그 회동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삼성과 애플은 미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어오던 어떤 그런 예. 관계,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업적인 문제도 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인맥이 또 막혀있던 문제도 또 풀었다라는 일화가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니 북한산 등반으로 계약을 따낸 적이 있어요? 네, 이재용 회장이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나서 사실 예. 가장 공들인 사업 중에 하나가 통신 장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도의 지오사도 다 통신 장비를 팔았었고 미국의 통신 장비를 뚫기 위해서 미국의 제4이동 통신사 DC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여기 CEO가 찰리 에르겐입니다. 이분이 2021년 9월에 방한을 했었는데 이분이 재밌게도 등산광입니다. 등산을 그냥 좋아해요. 보통 광이 아니고 네. 킬리만자로, 에베레스트, 뭐 이 정도 고봉을 등복한 정말 전문 사령인 수준의 등산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분이 방한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직접 호텔에 아침 일찍 차를 몰고 가서 나하고 북한산 등산을 하자라고 해서 북한산에 다 빼고 단둘이서 5시간 정도 등반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개인적 친분을 쌓은 다음에 실제로 이 DC 네트워크사에 한 1조 원 정도의 통신 장비 계약을 이후에? 했죠. 아.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에릭슨과 노키아 다음으로 삼성전자 통신 장비가 들어간 사례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뭐 킬리만자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산이 힘들긴 힘들어요. 예. 근데 이재용 회장의 어떻게 이런 인맥이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이 회장이 갖고 있는 뭐 특별한 매력 이런 것 때문이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이용주 평론가가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재용 회장은 제가 봤을 때 인싸입니다. 인싸예요. 네, 인싸. 굉장히 이 사람들 간의 친화력을 이제 구심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인데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조회수 300만 이상 나온 그래요? 영상인데 뭔데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요. 이 파티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했던 파티 중입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거기에 참석을 한 거예요. 네. 보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제 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좀 웃기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나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즉석 만남을 또 만남까지. 네,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아싸는 저런 데서 웃을 수가 없어요. 잘 웃으시잖아요. 아니, 어렵습니다. 저거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자, 그리고 또 리액션, 그리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거에 공감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됩니다. 근데 저게 이제 조회수 한 300만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소위 요즘 말로 얘기하는 밈 이런 것도 많이 생성이 됐었잖아요. 이호재 평론. 그렇죠. 저분이 사실은 공개 석상에 나올 때마다 뭐 밈이나 짤 같은 게 네. 계속 생성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거든요. 아. 이게 2023년에 네. 부산시장에 간 거예요. 뭐 이렇게 대통령과 함께. 근데 저렇게 쉿하는 포즈를 시민한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예. 저게 이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돼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동생 몰래 신라 호텔 계산 안 하고 튀기. 그래서 네. 네티즌들이요. 이재용 회장 빨리 유튜브 채널 열어라. 그래가지고 저런 컨텐츠를 빨리 지금 보여달라. 지금 SNS는 안 하고. 안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밈들이 이제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생성되었던 이 짤들을 보면은 막 뿌띠 제용, 예. 하이 제용, 쿠앙 제용, 막 쉿 제용.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좀 재밌는 뭐 이게 표정이나 이런 행동 같은 게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벌 만수르. 네. 네, 만수르를 만났던 적이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이제 왕족이시죠. 오. 근데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인사를 청하고요. 이게 굉장히 인싸력이죠. 먼저 인사를 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잘 모르면. 그렇죠. 근데 일단 인사를 청하고 네. 그 뒤로도 계속 꾸준히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뭐라도 한마디 더 해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좋게 보이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 얘기를 했다면 다른 회장 얘기를 안 하면 또 서운해 하시죠, 당연히. 또 다른 회장님들도 인맥 경영이 보통이 아니에요. 한번 인싸력도 짚어보도록. 만만치 않은 분이 그러니까요. 있죠. 한번 짚어보죠. 네네. 자,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글로벌 파워 인맥왕으로 불리는 신세계 그룹의 또 정용진 회장이에요. 인맥이 너무 넓어서 이번에는 한 3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분류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죠. 정용진 회장의 인맥은 사교 클럽은 이건 어떤 인맥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 4월에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오마드 말릭이 만든 워싱턴 사교 클럽 이규제큐티브 브랜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선 유일하게 개장식을 열었는데요. 아시아인 중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클럽이 뭐냐? 이 사교 클럽이든 사교 클럽이라고 하면 각자 이제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데 네. 이게 다 소위 말하는 이제 급이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클럽 가입비만 50만 달러가 넘습니다. 50만 달러? 예, 우리 돈으로 한 7억 원이 넘죠. 그리고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영진의 추천이나 친분이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영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주니어와의 친분을 기반으로 이제 여기 들어간 건데요. 네. 이게 2010년에 한 언론사 행사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종교 관심사 이제 신념이 비슷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만남을 이어오면서 급속히 가까워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인으로서 유일하게 초청을 받기도 했고요. 그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국내에 있는 인사들 가운데 트럼프 정부에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공화당 기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정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트럼프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도 갖지 못한 인맥을 한 기업의 총수가 갖고 나가서 우리 정부도 못한 얘기를 이 정용진 회장이 대신 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담았던 그런 정도의 인싸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 글로벌 마당발 정용진 회장의 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뭐가 뜰까요? 스타들과의 인연이라는데 이쯤에서 퀴즈 정답을 한번 풀어봐야 된다고 하네요. 퀴즈 띄워주시죠. 자, 정용진 회장은 땡땡을 통해서 인맥 관리를 한다. 땡땡. 뭘까요? 정답이 뭐죠? 고랑평론가? 요리입니다. 요리요? 네.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이 자타가 공인하는 약간 요리 애호가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청담동 쪽에 쿠킹 스튜디오도 있다라고 해요. 본인의? 네, 그 스튜디오 이름이 용진이었습니다.
네, 용 플러스 지니어스. 그 요리의 조예가 깊고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되게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불러서 스튜디오 불러가지고 직접 뭐 김치도 담가주고 뭐 파스타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유명인들과 이제 친분을 쌓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가봤던 유명인들이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가수 이승기, 노홍철, 박지성, 정태영 부회장, 홍정욱 전 의원, 박종훈 투수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이 박종훈 선수가 이게 어쨌든 간에 이분이 SSG 랜더스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단주일 거 아니에요, 정영진 회장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탕수육을 해줬거든요, 정영진 회장이. 네. 근데 그 탕수육 요리를 맛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31년 동안 먹은 탕수육은 다 가짜였어. 그래요. 네. 라는 반응을 내기도 했고요. 그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는 정 회장 음식을 먹고 나서 예. 혀가 놀이동산 다녀온 날이다. 엄마가 해준 밥보다 더 맛있다. 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네, 생각이 네,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럼 세 번째 가기 전에 하나 짚어볼 게 예. 라면을 출시했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이분이 요리를 즐기시는데요. 또 요리를 즐기시는 또 이 재벌계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네. 이분이신데 이분도 요리를 즐겨요. 그래서 아. 둘이 콜라보 요리를 자주 하십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라면을 두 분이서 뭐 개발하듯이 약간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맛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된장 라면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된장 라면을 실제로 이마트에서 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그 된장 라면 이름이 정든 된장 라면. 정든 된장. 네, 두 분 다 정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판매를 하지 않고 네,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네요. 요 점도 저희 짚어드리고 그런데 세 번째 또 인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도 또 있다고 준비가 되어 있네요. 보면은 경제계 인맥이 뜨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이 영상과 관련이 있나요? 네, 뭐 재계 인맥을 굉장히 이제 경제 예. 분야에서는 많이 지금 포옹하는 장면 보이시죠? 아, 이 회장이랑 네네네 같이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여러 재계 인맥들과 굉장히 친분감, 두터운 인맥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자면 경쟁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리낌 없는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혜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이분들은 동갑내기입니다. 그래서 동갑내기 친구처럼 되게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네. 이런 친분이 어떻게 또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를 보면 최근에 좀 나타난 건데요. 올해 초에 정 회장이 이혜진 네이버 GIO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났는데 만날 때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강희석 이마트 대표와 함께 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봤을 때 쿠팡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쿠팡이라는 적이 있는 거고 이마트 입장에서도 쿠팡 때문에 지금 온라인 매출이 안 나온 상황이라서 이날 이제 대화를 나눴고 이걸 바탕으로 사실상의 동맹을 맺게 됐고요.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마트와 네이버가 함께 전국의 유명 식당 상품을 브랜드화한 인생 맛집 첫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 쭉 해주신 걸 들어보면 이제 기업인들의 인맥 경영이랄까 이런 거는 요즘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특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좀 파격적인 행보가 많았죠. 예. SNS 활동이라든지 야구단 인수라든지 뭐 예능 출연이라든지 이런 폭넓은 이제 인맥이 사실은 양날의 금일 수도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면 신세계그룹 입장에서는 팬덤 경영과 완판 행진 같은 게 있을 수 네.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이미지 쇄신도 있었죠. 석다큼 SSG 그 야구단 인수해서 브랜드 이미지 쇄신도 있었고 그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힘도 강해졌죠. 반면에 이제 약간 과도한 또 이 노출이 부정적 효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밀공 논란이라든지 본업을 좀 소홀한다는 비판도 있어서 최근에 MZ 세대들과의 소통은 아주 중요하지만 기업 이미지 자체에 대한 좀 고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글로벌 인맥 경영에 나선 또 다른 총수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회장 사례인데 일단 최태원 회장은 AI 네트워크의 황금 라인. 이건 누구 인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샘 알트만입니다. 샘 알트만. 이분 AI CEO인데요. 예. 사실 이분이 챗GPT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 그에 앞서서는 소위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2010년대 후반부터 샘 알트만과의 교류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술 스타트업 관련 네트워크를 공유하면서 가까워졌고요. 샘 알트만이 한국 방문할 때마다 경영진과 비공개 미팅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차세대 AI 연산 구조
그리고 모델 학습용 메모리 수요 전망, HBM 등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보자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를 누르고 네. 반도체 지금 거의 매출 기준으로 1등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HBM 때문입니다. 근데 그 HBM이 왜 삼성전자는 안 했냐? 삼성전자는 HBM이 가망이 없다라고 보고 별로 투자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SK는 전사적으로 매달려가지고 HBM에 대한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런 투자 결정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보자면 이런 샘 알트만과의 교류 덕분에 이런 기술 트렌드를 읽었던 최태원 회장의 인맥 경영이 힘을 발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의선 회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까 그래픽을 보면은 오른쪽에 트럼프와의 독대라는 단어가 뜨네요. 그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지금은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예. 사실은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게 많았잖아요. 이럴 때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네. 210억 불 투자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를 하게 되었고 사실은 일종의 돌파구를 만든 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31조 원 정도의 투자가 향후 관세 협상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도 했었고 네. 사실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전에 IRA법으로 약간 손해봤던 부분도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던 계기가 됐던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업 회장들, 요즘 기업 회장들의 인맥 네트워크를 한번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의 선대 경영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전에는요, 사실 대표적인 인맥이라고 하면 이제 이건희 회장을 들 수 있는데 이분은 승지원으로 상징되는 비공개 밀실형 네트워크였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지만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비공개로 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불러서 조용하게 일 처리를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지금은 드러냅니다. 오히려 드러내서 누가 누구를 만났다, 내가 누구와 친하다를 메시지로 전달하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드러내야 맞아요. 되는군요. 앞으로 회사의 방향과 예. 우리 회사의 주요 파트너는 누가 될 것이다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아예 드러내면서 예.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른바 이제 그때는 밀실형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깐부 네트워크다라고도 깐부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박지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런 재계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재계의 인맥 경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요즘은 재계 오너들의 그 움직임이 대체 불가능한 해결사 역할을 사실 많이 하죠. 사실은 유사문화권, 가족 경영에서의 파괴력은 인도라든지 예. 중동, 유럽의 전문가들은 사실은 월급쟁이 사장보다는 오너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빠르고 그리고 위기 돌파 능력도 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원하고 특히 요즘은 감성 경영과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런 게 대체 불가능한 어떤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 시스템의 부재와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너 리스크가 빨리 작동할 수 있죠. 네. 최근에 보면 우리 백종원 같은 경우는 그분 한 분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최근의 내용은 굉장히 스피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점에 있어서 오너들의 이런 활동이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재계의 인맥 경영에 대해서 한번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